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역시나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는 좀 낮게 나왔어요. 하지만 S&P 500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금주 열렸던 라스베가스 CES에서는 피지컬 AI가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12월 고용 보고서와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지컬 AI가 완벽해지려면 테슬라로부터 무감독 자율주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나올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슬라의 12월 중국 판매량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S&P 500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유가는 오늘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금리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시켰고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많아질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기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 역시나 물가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역시나 고용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9일 금요일장에서는 이 12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어느 정도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측이 6만 6천 건이었는데 5만 건이 나오면서 예측치를 하회를 했고 이전보다도 낮아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ES에서 피지컬 AI가 메인 테마로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기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로봇을 출시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챗GPT와 같은 LLM 모델들이 나오면서 사무직 일자리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피지컬 AI까지 나오니까 일자리가 더욱더 줄어들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 표에서도 잘 드러나죠. 자, 이 표는 신규 고용 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자리 증가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역시나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일자리 증가분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미국의 GDP는 최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자리는 증가하더라도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무려 4.3%나 찍혀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주는 악영향은 별로 없었어요. 이 고용지수가 주는 악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고용 상황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꽉 잡아둘 것 같은데 고용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는 안정화되어 있는데 고용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장이 좋은 거예요. 또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때 미국 실업률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실업률은 예측치보다 낮은 4.4%가 나왔습니다. 4%대도 아직 괜찮은 실업률이에요. 일자리는 잘 증가를 하지 않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주면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고용보다도 오히려 물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될 12월 CPI 지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생산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S&P 500은 지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보다 좋았죠. 그런데 오늘 나스닥도 0.82% 오르면서 힘을 보탰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우라는 형님이 올라가면 나스닥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리고 오늘 장이 좋았던 건 그간 약세를 보였던 주식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최근 브로드콤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약세를 보여왔는데 오늘 동반 강세가 나왔고 테슬라도 오늘 2%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나 저러나 마이크로는 오늘도 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하고 사이버 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도주의 자리를 꿰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RSI 지수나 과매도권을 보이면서 매수 찬스가 이어졌었죠. 자, 바로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만들어낸 테슬라 매수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내내 설명을 해드렸었죠. 엔비디아가 테슬라 FSD의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알파마요를 발표를 했어요. CES에서 젠슨왕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이 알파마요를 탑재해 보겠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익명의 파트너와 함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죠. 익명의 파트너가 뭐 벤츠도 될 수 있겠지만 현대차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 젠슨황 CEO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재영 삼성 회장과 깐부치킨에서 회동을 하기도 했었죠. 서로 친구다라는 걸, 그러니까 깐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다 이런 피지컬 AI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이 젠슨황 CEO의 포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파마요가 발표가 되자 테슬라가 4%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금주에.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틀 연속 이렇게 양봉을 쏘아주면서 이 알파마요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피지컬 AI 기술을 발표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아트라운 TV에서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알파마요를 발표한 엔비디아 진영은 테슬라보다 5년에서 6년은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알파마요가 등장하자마자 이에 대한 평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반등에도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완전 자율주행 경쟁이 지금부터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올해 2월에서 3월간 중국과 유럽 지역의 FSD 완전 승인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바야흐로 4월 달이 되면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캡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발표하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10 빌리언 마일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100억 마일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을 달성을 하려면 약 100억 마일의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그전에는 60억 마일, 70억 마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자, 어느 수준까지 이 피지컬 AI, 즉 FSD를 훈련시켜야 정말 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거를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훈련을 시켜보니까 60억 마일, 70억 마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바로 매우 복잡한 긴 꼬리 문제, The Long Tail Problem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어제 기준 70억 마일을 넘기는 FSD 마일리지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22일 기준이 65억 마일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FSD가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오너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마일리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1000여 대 정도 FSD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FSD 채택률은 무려 9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누적 주행거리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약 50일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누적 주행거리가 이제 71억 마일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약 50일당 7억 마일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긴 꼬리 문제를 언급을 했었죠. 99%까지 안전도를 달성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쉬워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롱테일 문제가 되겠죠. 자, 완벽하게 100%를 달성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AI가 다 그런 문제예요. 자, 하지만 이 9라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완벽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억 마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50일당 7억 마일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15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0억 마일을 달성을 하려면요. 150일이면 약 5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올해 5월 말이나 6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사이버캡 양산 시작 시점과 거의 일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물론 정확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사이버캡이 4월에 양산이 시작이 되고 5월 달부터 대거 시장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딱 그때 맞춰서 Unsupervised FSD, 즉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버캡, 즉 완벽한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이버캡이 등장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인도량 우려는 없을 거예요. 이번 4분기 인도량은 1월 2일에 발표되었고, 자, 그 전부터 인도량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버캡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인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사이버캡은 생산하자마자 바로 인도를 시킬 수 있는 모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이버캡은 판매도 판매지만 일단 고객들에게 직접 택시비를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보여서 이제 사이버캡이 나오게 되면 테슬라의 인도량 매출보다는 이제
서비스 매출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캡 등장 이후 아마 내년 3분기 매출부터는 이제 인도량보다는 얼마나 사이버캡이 많아졌고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 달성 시점은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이 시점에 사이버캡도 등장을 하고 월드컵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언스퍼바이즈드 FSD의 완벽한 데뷔 무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4분기 인도량이 낮게 나왔지만 다행스럽게도 12월 달 중국 판매량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중국은 바야흐로 역대 최대의 EV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1,500만 대 가까이 신에너지 차량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12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94,000대 정도였어요. 2024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월간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였어요. 자, 이러면서 모든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2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를 보여줬고요. 전분기의 마지막 달, 그러니까 9월이 되겠죠. 이 9월과 비교를 해보라도 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모델 Y의 6인승 버전이 더 비싼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 Y L이 25,500대나 12월 달에 판매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4분기 낮은 인도량에 있어서 그래도 안도를 할 수 있는 판매량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글로벌 최대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국에서도 작년 한 해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모델 Y만 5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탑 11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입차가 바로 모델 Y였어요. 내연기관이랑 통틀어서 모든 차종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모델 Y는 11위였습니다. 자,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는 현대 기아차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량들은 모두 내연기관 차량인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뽐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모델 Y 가격이 300만원 낮춰졌죠. 4,999만원. 여기에 국내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거의 이제 4,600만원대의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렌토 카니발급의 가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FSD마저 추가로 풀린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1위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다. 자, 이만큼 테슬라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주 내내 말씀드렸듯이 현재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AI 패권을 넘겨주게 되면 미국의 패권도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초당적으로 피지컬 AI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올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완벽하게 활약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게 되고, 이 법안이 북중미 월드컵에 맞추어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는 연말에 당연히 지금보다도 높은 위치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테슬라 주가는 당연히 450불대 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그간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못 오른 것을 감안을 하면 올해는 당연히 500불을 넘어가고요. 600불대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트란TV가 도움을 드리면서 아트란TV 애청자 여러분을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